이 다리만 건너면 이제 북한인 건가요? 여길 넘어가면은 더 이상 남쪽으로 못 온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한 발자국만 넘으면 북한이라는 것을 제가 밟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도 않고 이렇게 되게 북한이 가까이 있구나. 그걸 들고 휘둘러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북한군 소초를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여차하면 전쟁이다. 이게 언제라도 또 터질 수 있는 이해도 안 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주적이 북한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 결국에는 한미동맹. 그다음 우리의 어떤 군사력.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육군사관학교에서 군사사를 연구하고 생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심호섭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침부터 이렇게 통일대교 위에 올라와 계신데 그렇죠. 네, 저기 보이시죠? 네. 오늘 여기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오늘 국방TV 그날 군대 이야기 특집편을 맞이하여 정말 특별한 곳을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곳에 또 특별한 분들도 함께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육해공 해병대에서 정말 특별한 분들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한결! 승! 야,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악수 한번 해줘. 네, 아유. 중위 의주! 반갑습니다. 네, 표준 병장 시청자들한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필승!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부에서 군복무 중인 표준 병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필승! 최근 근황을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뭐 특별한 거 없이 부대에서 열심히 군복무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죠, 이제? 이제 한 90 며칠 남았습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네, 떨어지는 낙엽 조심. 알겠습니다. 우리 우이진 중이 네, 지금 육군을 대표하는 지금 뭔가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인데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결! 안녕하십니까. 육군 중위 우이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최근에 파병 갔다고 네. 들었는데 뭐 지금도 휴가 기간이라면서요? 네, 제가 레바논으로 동명부대 27진으로 파병을 다녀왔고 네. 올해 5월 중순 정도에 이제 복귀해가지고 지금 파병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 기간에도 이 장병들을 위해서 이렇게 남아서 또 촬영을 하고 저야 영광인 기회여가지고 너무 네. 쉽지 않은 길이었을 텐데. 필승! 승성 안녕하십니까. 두 분 이번에 오늘 같이 하기로 한. 네, 맞습니다. 예. 필승! 해군본부 공복과에 근무 중인 이규빈 대위입니다. 필승! 숙명여자대학교 공군학군단 51기 한예은 후보생입니다. 두 분 오늘 여기 온다고 했을 때 뭔가 감회가 되게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네.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이자 분단이라는 아픔의 역사가 있는 곳에 온다고 해서 조금 긴장도 되고 네. 굉장히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해군이 여기 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육군 부대에 오는 게 사실 처음입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와보니까 너무 신기한 마음이 들고 오늘 후보생으로서 교수님 설명 잘 따라서 오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통일대교를 건너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통일대교를 건너서 저 뒤에는 판문점으로 간다고 알고 예, 있어요. 맞아요. 예. 군사정전위원회 인사정전. 공동경비구역 판문점입니다. 여기서 뭔가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인 거죠. 네. 어떤 관리냐면 정전이 잘 되고 있는지 네. 를 관리하는 그런 남과 북이 혹은 네. 공산 측과 유엔 측과 공산 측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렇다면 판문점은 언제 설정이 됐을까요? 정전협정 직후에 설정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판문점에서 거의 2년 동안 가까이 회담을 하다가 여기서 정전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가는 판문점은 엄밀히 말하면 그때 회담했던 장소는 또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가면서 좀 추가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네. 53년 10월 달에 이 위치에서 새롭게 판문점이
만들어졌고 이 위치에서 이제 계속 정전을 잘 되고 있는지 이제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 곳이죠. 네, 정전 협정된 지가 70년이 지나서 올해 벌써 판문점이 생긴 지 70년이 된 겁니까? 그렇죠. 53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70년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네. 또 판문점에서 북한군 도발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뭔가 남북 간의 그런 교전도 있었고 북한군의 도발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판문점을 가지만 그런 도발 사건까지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판문점의 70년 역사를 한번 파헤쳐 봅시다. 함께. 네. 또 오늘 각 군에서 나온 인원들과 또 교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더 다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촬영이 아니면 또 언제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을까 네. 생각하면서 오늘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이 판문점을 본다고 하니까 정말 설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판문점으로 가보시죠. 네, 됐습니다. 신호섭부대입니다. 직접 운전해서 통일되고 넘어가는 게 좀 힘드네요. 다리 건너면 친절한데 이게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도착을 했는데 통일대교를 지나서 임진강을 건너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면서 뭐 풍경 같은 거 혹시 봤어요? 그렇습니다. 오면서 봤을 때는 이제 네. 이렇게 엄청 특별하게 네. 다른 건 없어가지고 네. 이제 들어오면서 더 그게 더욱더 좀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통일대교 지나오면 바로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한참을 차도를 타고 와가지고 네. 그것도 좀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표지판이 보이면서 이 안까지 들어왔을 때 조금 "헉, 나 왔구나 여기. 저 딱 그 느낌이었어요. 개성 표지판에 보니까 20km 남았다. 개성. 네 맞습니다. 서울보다 개성이 가까운 거고 맞습니다. 평양도 200km면 가고 맞습니다. 북쪽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여기 있는 군사정전위원회 투어버스를 타고 판문점으로 드디어 갑니다. 근데 혹시 군사정전위원회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정전협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판문점 안에 있는 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 네. 들어오기 위해서 군정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군사정전위원회 하면 너무 기니까 앞으로 군정이라고 합시다. 군정이. 알겠습니다. 네, 군정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뭘 하고 있냐면 정전협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정전 70주년이잖아요. 지금 70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정전 위반 행동들이 있었어요. 행위들이. 네. 네, 그런 행위들이 있을 때마다 유엔 측과 공산 측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이제 회담을 하면서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인데 유엔군 측에 5명을 임명을 하고 네. 그다음에 공산 측에서도 5명을 임명해가지고 군의 고위 장교들이 총 10명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만들어지는데 대표들이 모여있는 회담을 하는 장소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또 뭘 해줘야겠어요? 이들을 뭔가 경호해주고 경호해주고. 경비해주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군만 데리고 경비해요? 아닙니다. 공동으로 여기를 경비를 하자. 아, 라고 해서 이제 공동 경비 구역을 만들어서 남과 북 군인들이 둘 다 들어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91년도에는 유엔 측의 수석 대표가 한국군으로 바뀌어요. 이제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 보이콧을 하게 되고 북한은 사실 탈퇴했어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뭘로 정전 체제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한미동맹, 그다음 우리의 어떤 군사력. 안녕하세요. 안에 타고 있는. Hi, Hey, sir. how's it going? Logan, good to Good to see you. 반갑습니다. Catch it out. 신하소입니다. Yes. Thank you for having us here Hey, today. good morning. Hi, good morning. Morning. I'm Lieutenant John Paul Mulligan. I'm the Joint Duty Officer working at the JSA. I work as a part of the UNC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I'm a foreign area officer, and so that's why even though I'm in the Navy, I work here because this is the one FAO billet that they have. All right, so we just departed Camp Boniface and Camp Park, and we're headed north up to the Joint Security Area. So now we're approaching what's called the Bridge of No Return. 여기서 요 다리만 건너면 이제 북한인 건가요? Yes. So if you look, there's a metal structure just on the other side. It's kind of hard to see, but that's a KPA surveillance tower. At the bottom of that is a KPA guard shack. 희망의 사건 이후에 It's outside of the JSA, so it's definitely armed and manned right now. 이게 왜 이제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고 붙여졌냐면 정전협정 체결된 이후에 양측 포로가 이제 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길 넘어가면은 더 이상 남쪽으로 못 온다. 저쪽에서도 이제 여기를 넘어오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해야 되고. And then this guard post we call the loneliest guard post in the world because it's surrounded on 3 sides by the KPA. Checkpoint up there is the only one that could provide overwatch and backup to make sure that they're safe. So because of that, if the trees here grew very large, it would obstruct the view and they could not see the guard post. Sometimes that guard post would come under attack. 미루나무잖아. 미루나무 엄청 빨리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군사적인 입장에서 이걸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딱 절단하러 갔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북한군이 내려와서 항의를 하다가 난데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를 그걸 들고 휘둘러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군 장교 2분이 전사하게 되죠. 보니페스였고요. 또 한 명이 베럿 중입니다. One thing that was also sad about that incident is that Captain Boniface was due to return home 3 days later. So his family was waiting for him and bags were packed. 뭐 우발적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좀 어느 정도 계획이 있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도끼 만행 사건이 정전협정 이후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전전협정 그 규약을 어긴 거로 당연히 좀 판단이 되는 크게 어긴 거죠. 여기서는 미군이 전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So 3 days later, after that incident, the United States responded with this operation called Paul Bunyan. It was the largest tree cutting operation in military history. 항공모함도 파병을 하고 한반도에 그다음에 해병대도 오고 폭격기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폭격기도 날아다니고 미국은 지난 21일 B-52기 폭격기를 비롯해 코브라 헬리콥터, 팬텀 전폭기 등의 강력한 호위 속에 문제의 미루나무를 절단해버림으로써 단호한 응징의 결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러 갑니다. 그날 이제 들어갔을 때 다들 긴장하면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 특히 그때는 누가 또 따라갔냐면 한국군 특전사, 그러니까 특수부대로 이루어진 64명의 병력도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유엔사 병력들이 나무를 절단하고 있을 때 주변 경비를 하려고 간 거였고 사실상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사시에 바로 사격도 하겠다. 그래서 총을 또 숨기고 갔어요. 이제 여차하면 전쟁이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갔던 거죠. 그러면서 또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북한군 소초를 또 때려 부셔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무 자르는 것보다 더 강한 거를 한국군이 했던 거죠. 근데 거기들 그걸 보고도 북한군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운 북한이었던 거죠. 이 사건 이후로 공동경비구역 내에 구역이 나눠져 버린 겁니다. 그전에는 진짜 공동경비였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서로 따로 이제 북쪽과 남쪽이 따로 이제 근무를 서게 되는 일이 된 거죠. 사실 그렇게 엄청 오래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과거에 있었던 북한군의 만행이지만 이게 언제라도 또 터질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구나 지금. 네. All right, so now we're actually here at checkpoint 3, getting our first good look into North Korea. So behind you, we have the Gijondong village. 이렇게 되게 북한이 가까이 있구나라고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그 3초소에서 그 장면이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So when we look here at Conference Row, the buildings that are like a silver gray metallic color, those are buildings that the KPA own. So this used to be for the Polish and Czechoslovakian delegates from the NNSC on their side. 지금은 다 이제 철수했죠. 90년대 네. 초중반에. 지금 아예 운영하지 않는 공간인 그렇죠. 건가요? 이제는 그 용도로는 쓰지 않죠. 혹시 지금 북한군은 아예 보이지 않는데 혹시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They're not out yet. Sometimes they will come out of like the bottom left window. You'll see the curtain open and they'll open the window, they'll take some pictures. We're going to go inside of T2 and I'm going to show you where General Officer talks took place. 건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If you look through the windows, you'll see the concrete marker. That's the MDL marker.
The microphones are on and sharing audio with both sides 24/7. Right now they can hear us in my office, but they can also hear us inside the pump. 아, 저기서 들을 수도 있구나. 여기 직접 밟은 소감들이 어떠세요, 다들? 진짜 여기 뭔가 이 콘크리트 선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 북한 땅을 밟고 있다는 게 사실 믿기지는 않는데 이제 설명을 해주시니까 뭔가 좀 실감이 나긴 합니다. 저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여기 공기가 더 무거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발자국만 넘으면 북한이라는 곳을 제가 밟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참 쉽다고 얘기하면 쉬울 수 있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정전이 된 국가구나 이런 걸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Right, so it's time for us to head out to conference room. 좋죠. 봤어요, 박자 이거? There was another defector incident in 1984 that took place when the son of a Soviet diplomat actually was on an orientation. He walked up to the MDL and handed his camera to a KPA soldier and then turned and ran. So he pretended to take a picture and then he tried to defect. 소련이어서 쏘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There were 2 UNC soldiers on the ridge over here that heard the gunshots and they drew their pistols and ran to the fight to see who needed help. One of them was killed. It was Corporal Zhang. He was posthumously promoted to corporal, but the memorial for him is over there, and his family comes to visit every November. So this here is the Corporal Zhang Memorial. So on 23 November 1984 is when that defection incident took place. I think the most fitting way to describe the 2 UNC soldiers killed and wounded were that they didn't know who the defector was, but they heard gunfire, they drew their pistols, and they ran to protect someone they'd never met. 훈련대로 딱 한 거네요, 진짜. as they were trained. 네, 당시 소련인 망명 사건에서 소련인을 구출하고 본인은 전사했던 그러면서 최고의 군인 정신을 발휘한 장명기 상병의 군인 정신을 추모하면서 일동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해군 장교로서 아마 이런 데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직접 이렇게 와보니까 어때요? 뭐 해군은 사실 이제 NLL이라고 해서 동서해에서 바라보는 그런 군사분계선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MDL 이 팻말까지 직접 보고 이 나무가 우거진 그 지역이 바로 들어가면 북한이라는 게 되게 느낌이 엄청 신기하면서 긴장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멀리건 대위님 덕분에 진짜 제대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곧 가야 된다고 하는데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질문할 거 있으면 좀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사실 질문보다도 일단 오늘 정말 멋진 브리핑을 해주신 멀리건 대위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그 누구도 아닌 미군 분에게 저희 우리나라의 좀 아픈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 북한에 과거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들으면서 되게 많이 좀 감명 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또 깨달음 얻고 가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to the JSA today. I appreciate your time and taking the opportunity to come here and learn about all of the history that's taken place here. What's fascinating to me about the JSA and this part of the DMZ is that it's not just a historical site, it's also an operational site. And so you get both sides of that in the experience while you learn what took place and see what's going on now. So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do that and for letting me give you that introduction. Thank you, sir. Thank you. 북한이 도발했던 지역을 실제로 제가 오늘 가보게 돼서 또 느껴졌던 것도 많았던 것 같고 조금 더 많이 관심을 많은 분들이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평화를 좀 되게 추상적이고 먼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좀 더 이 경각심을 갖고 좀 더 사명감을 갖고 근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과거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고, 앞으로도 전사하신 다른 전우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현역에서 열심히 임무 수행하는 군인으로서 남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군인분들 덕분에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내년에 임관해서 꼭 멋진 장교가 돼서 든든하게 나라를 지키는 장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전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전쟁이 멈춰 있는 겁니다. 지난 70년 동안 다행히 전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 수많은 도발이 있었지만 그거를 우리 선배 전우들께서 잘 막아서 평화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가 지금 우리가 갔던 판문점에서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이 평화 속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최첨단에 서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꼈던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